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처음으로 김치를 입에 넣고 있습니다. 그 첫 맛에 눈이 커지고 숨을 들이켜며 물을 찾다가 결국 한술 더 떠먹게 됩니다. 그것이 한식의 시작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한반도 안에서만 숙성된 맛. 이 맛이 지금 전 지구의 식탁을 조용히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한 음식 유행이 아닙니다. 문화가 국경을 넘고 한 나라의 밥상이 세계인의 일상이 되는 전례 없는 식문화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에는 자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유독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수백 년간 세계 요리의 교과서를 자처해왔고, 이탈리아는 파스타 면 하나도 반으로 꺾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라면 한 그릇을 위해 2시간을 줄 서는 문화를 만들어냈고, 중국은 자신들의 식문화가 인류 문명 그 자체라 믿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의 젊은 세대가 이미 한식의 맛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런던의 코리안 바비큐 식당에는 주말 저녁마다 2시간을 기다리는 줄이 생겨납니다. 예약 앱을 열면 한국식 치킨 가게의 다음 주 자리는 이미 며칠 전에 꽉 차 있습니다. 파리 11구의 한 골목.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 삼겹살 연기입니다. 손님들은 거의 모두 프랑스 현지인들입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쌈을 싸서 한 입에 넣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풍경입니다. 한국에서 날아온 맛이 가장 보수적인 미식 문화를 가진 나라들의 방어선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성적인 이야기 말고 숫자로도 확인해 봅시다. 한국 식품 수출액은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고, 이 흐름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라면입니다. 한국의 라면은 국제무역 분류 코드에서 파스타와 같은 범주로 묶입니다. 그러자 세상에서 파스타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인 이탈리아와의 비교가 가능해졌는데, 글로벌 파스타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이례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면 종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망에서 김치, 고추장, 한국식 냉동 만두가 이제 특산품 코너가 아닌 일반 식품 코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마존에서 한국 라면을 검색하면 수천 개의 리뷰와 함께 정기 구독 서비스까지 등장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식은 더 이상 틈새 시장이 아닙니다. 이미 주류 시장 안으로 깊숙이 진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한식이 갑자기 왜 지금 이렇게 뜨는 것일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플랫폼의 힘입니다.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K-팝.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거대한 문화 소비층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생활 방식 전반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극 중에서 배우들이 먹는 삼겹살, 떡볶이, 라면 한 그릇. 그 장면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무의식 속에 한국의 맛을 각인시켰습니다. 문화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은 입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드라마가 문을 열었고 음식이 그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효와 건강이라는 세계적 트렌드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 세계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발효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음식 문화는 발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막걸리.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밥상을 지켜온 발효 음식들이 이제 세계 최고의 영양학자들과 의사들의 입을 통해 건강식품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맛의 중독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수치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먹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진 감칠맛, 매운맛, 단맛의 조합은 인간의 미각이 거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된장찌개의 깊은 풍미, 갈비의 달콤한 마리네이드, 치킨의 바삭함과 단짝 같은 소스. 한번 맛본 사람이 다시 찾게 되는 구조.
그것이 한식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식문화의 진짜 변화를 확인하려면 어른들의 레스토랑이 아니라 학교 급식실을 봐야 합니다.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의 일부 학교들에서 급식 메뉴에 한국식 요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를 올린 덮밥, 한국식 양념치킨, 잡채. 처음에는 이색 메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아이들이 그날의 점심을 위해 아침부터 설레어했고 남기는 음식의 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수요는 계속 늘었고 빈도는 높아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한국 음식이니까 먹은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냥 맛있어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어. 불고기. 그렇게 세계 곳곳의 가정에서 한식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일상의 어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식문화의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곳이 바로 이 급식실인 것입니다. 미식의 정점이라 불리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주방입니다. 이곳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의 셰프들은 수십 년을 바칩니다. 한 접시의 요리 안에 철학과 기술과 예술을 담아내야 하는 공간. 그런데 최근 그 공간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의 일부 미슐랭 셰프들이 한국의 재료와 조리법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발효 기술, 간장, 된장, 고추장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맛의 층위, 직화의 거친 에너지와 섬세한 나물 요리의 조화. 이것들이 이미 익숙한 기술들을 갖춘 최고 수준의 셰프들에게 새로운 언어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유럽 레스토랑에서는 메뉴 설명서에 고추장, 된장, 김치라는 단어가 번역 없이 그대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소테, 블랑망제처럼 프렌치 요리의 어휘로 스며들듯이 과거에는 한국의 셰프들이 프랑스 요리를 배우기 위해 파리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방향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을 배우기 위해 외국의 셰프들이 서울과 전주로 건너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리의 세계에서 배우러 온다는 것은 그 문화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에는 라면이 있습니다. 라면은 싸고 빠르고 맛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의 라면은 한 가지를 더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입니다. 빨간 국물, 강렬한 매운맛, 독특한 스프 조합. 이 라면은 단순한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K 콘텐츠가 만들어낸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 영화 속 배우들이 컵라면을 나눠 먹는 장면. 이것들이 전 세계 팬들에게 언젠가 꼭 먹어봐야 할 것으로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한인 마트에서만 살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시안 마트에서 찾을 수 있었고 지금은 동네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 단순한 유통 경로의 변화가 한식 세계화의 진짜 이정표입니다. 한국 라면의 수출 규모는 최근 수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북미, 유럽, 동남아, 중동 전역으로 그 판로를 넓혀왔습니다. 한 가지 라면이 시장을 열고 그 다음 냉동 만두가 들어오고 김치 소스가 따라 들어오는 방식으로 한식의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통해 한식 전체가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맛과 문화 외에 한식이 선택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식품 안전 사고가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은 점점 더 검증된 브랜드와 출처가 명확한 식품을 원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식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품질 관리와 투명한 원재료 표기로 국제적인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수록 그 대안으로 한국산 식품이 선택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 소비가 아닙니다.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이 음식은 믿을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될 때
그 소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복 구매로 이어지고 습관이 되며 결국 문화가 됩니다. 한식이 바로 그 지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음식 문화의 정착. 이것이 한식 세계화의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식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시대,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계에서 먹고 있는 한식은 진짜 한식인가요?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늘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원본이 희석되거나 왜곡되는 현상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한식 시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늘면서 레시피도 철학도 없는 음식이 한국 요리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으로 한식을 접한 외국인이 그 음식을 먹고 실망한다면 그 실망은 한식 전체에 대한 인상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한 그릇의 엉터리 요리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많이 수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한식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 기준을 알리고 지키는 것.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된장이 어떤 맛이어야 하는지, 불고기의 분량이 왜 중요한지, 김치의 발효가 어떤 과학을 품고 있는지, 이 이야기들을 세계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의 이야기를 함께 수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K푸드를 진정한 세계 문화로 만드는 길입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단순히 음식 산업의 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음식이 세계인의 일상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 문화, 가치관이 함께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를 먹으며 이탈리아를 상상하듯 일본 음식이 일본의 섬세함과 장인 정신을 담고 있듯 한식은 한국의 정서를 세계에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같이 나눠 먹는 문화, 함께 상을 차리는 문화, 한 상에 밥과 국과 여러 반찬이 함께 오르는 방식. 이것은 더불어 먹는다는 한국인의 식사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요리가 개인 접시 중심의 문화를 갖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밥상은 공동체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한식을 경험한 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 음식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이걸 다 같이 먹는 건가요? 그 질문에서 대화가 시작되고 그 대화에서 한국을 이해하게 됩니다. 음식은 가장 강력한 문화 외교입니다. 그리고 한식은 지금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가 처음으로 고추장을 맛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매 당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한술 더 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라면 한 그릇이 위로가 되고 된장국 한 그릇이 그리움이 되며 삼겹살 한 점이 축제가 되는 세상. 이것이 한식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땅과 사람들이 빚어온 맛. 그 맛이 이제 지구 전체를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이 맛을, 이 이야기를, 이 문화를 더 정성스럽게, 더 자랑스럽게, 더 오래 지켜나가는 것. 한식의 전성시대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